언제부터였어? 한 달 전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외로웠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세 박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믿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IT 대기업 과장, 예쁜 아내, 5살 된 딸 하나. 아파트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매년 해외여행도 다녔어요. SNS에 올린 가족 사진마다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는 댓글이 달렸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아내 수진이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제가 감히 꿈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키 167cm의 모델 같은 몸매, 성격도 밝고 사교적이었죠. 민수야, 나 너 좋아해. 6년 전 그녀가 먼저 고백했을 때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 그녀가 평범한 저를 선택해 준다는 게 기적 같았거든요. 결혼 후 수진이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수진이가 당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싶다며 직장을 그만뒀죠. 딸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도 회식이나 골프 접대가 있었고요. 여보, 너무 늦게 들어와. 서연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는데. 수진이의 말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을 낼게. 하지만 그 이번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점점 가정보다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성공하면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작년 말 회사에 새로운 디자이너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강지훈, 나이는 28세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일도 정말 잘했어요. 무엇보다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과장님, 지훈 씨 정말 멋있지 않아요? 어머, 미혼이래요. 소개팅 주선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직원들의 수다를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위기감? 그런데 문제는 지훈이 저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신입사원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배려심이 깊었죠. 과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과장님, 야근 많이 하시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과장님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사모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후배가 이렇게 챙겨주니까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여줬죠. 와, 사모님 정말 예쁘시네요. 연예인 같아요. 딸도 너무 귀여워요. 과장님 정말 부러워요. 지훈의 감탄사를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내 아내와 딸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몇 주 후 지훈이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 리뉴얼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모님께 모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적당한 사례는 드릴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수진이가 요즘 집에서 심심해한다는 생각이 들어 승낙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수진이는 예상외로 흥미를 보였어요. 와, 정말. 나도 모델 해볼 수 있는 거야. 응, 그냥 간단한 촬영이래. 용돈도 준다고 하고. 좋아. 오랜만에 재밌는 일이네. 수진이가 이렇게 신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더욱 기분이 좋았죠. 첫 촬영은 주말에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도 함께 갔는데 수진이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거든요. 사모님, 카메라 앞에 서보세요. 지훈의 지시에 따라 수진이가 포즈를 취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완전 프로 같으세요. 지훈의 칭찬에 수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위해 사모님과 단둘이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의식하게 되잖아요. 지훈의 말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신이 보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프로페셔널한 작업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커피숍에서 기다릴게. 그날 이후 수진이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을 썼어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보며 웃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누구랑 채팅해? 아, 지훈 씨가 촬영 사진 보내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냥 작업 얘기려니 했거든요. 촬영은 총 3번 더 있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저도 안 따라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혼자 가도 괜찮겠어? 당연하지. 이제 지훈 씨랑 친해졌는데 뭘. 수진이는 오히려 혼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번 촬영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마치 데이트를 하고 온 것처럼요. 오늘 어땠어? 정말 재밌었어. 지훈 씨가 나한테 모델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다른 촬영도 소개해준다고 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수진이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관없다는 듯 했어요. 일 열심히 해. 나도 할 일 있으니까. 그리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또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이제 좀 활동적으로 살려고. 저는 수진이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지훈과 마주쳤어요. 과장님, 사모님 촬영 정말 잘 나왔어요. 다음 주에 마지막 촬영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촬영? 네, 좀 더 자연스러운 컨셉으로요. 카페에서 일상적인 모습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지훈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너무 설레는 것 같달까요? 지훈아, 너 혹시 말을 하려다 멈췄어요. 의심하는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마지막 촬영이 있던 날, 저는 갑자기 두통이 심해져서 조퇴를 했어요. 집에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 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없었거든요. 분명 촬영은 오후 3시부터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촬영 시간이 좀 앞당겨졌어.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저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촬영 장소로 가기로 했어요. 깜짝 이벤트로 커피라도 사다 주려고요. 지훈이 말했던 카페에 도착했는데 수진이와 지훈이 있었어요. 하지만 촬영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훈이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황급히 카페를 나왔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어요. 그건 단순한 작업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촬영. 응, 잘 됐어. 좀 오래 걸렸네. 수진이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지훈 씨는 뭐라고 하던? 응? 그냥. 수고했다고 하더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거든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죠.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수진이는 스마트폰을 더욱 자주 보게 되었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곤 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수진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그녀의 폰이 있었어요.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발신자는 지훈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확인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과장님 없을 때 우리 시간이 제일 좋아. 나도.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거잖아. 하지만 난 결혼했고.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과장님이랑 행복해?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래도 난 너를 정말 사랑해. 진심이야. 과장님보다 훨씬 너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 지훈아. 나도 너가 좋아. 정말로. 더 올라가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내일 그 모텔로 갈까? 이번에는 좀 더 시간 여유 있게. 응. 민수는 회식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내 아내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이가 화장을 지우며 대답했어요. 응, 뭔데? 너, 지훈이랑 뭔 사이야? 그 순간 수진이의 손이 멈췄어요. 거울 속에서 제 눈과 마주쳤죠.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난 다 알고 있어. 수진이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창백한 얼굴로요. 뭘 안다는 거야? 너희 카톡 봤어? 그 말에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민수 씨. 그게 뭐야? 변명할 거야? 핑계 댈 거야? 저는 억지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수진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모텔까지 간 게 모르겠다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정확히는 제가 추궁하고 수진이가 울면서 대답하는 시간이었죠. 언제부터였어? 한 달 전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바람을 피워? 모텔까지 가? 정말 미안해. 나도 멈추고 싶었는데 안 됐어. 나보다 그놈이 좋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관심을 받으니까 좋았어. 수진이의 대답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이는 생각 안 했어? 우리 딸은? 그래서 더 괴로웠어. 미안해.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대화가 끝났어요. 수진이는 울다 지쳐서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6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요. 다음 날, 저는 지훈과 마주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평상시처럼 일해야 했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지훈아, 너 내 아내랑 뭔 사이냐?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과장님. 그게, 이미 다 알고 있어. 변명하지 마.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 아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좋아하냐? 내 아내를?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네? 그 순간 저는 지훈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표 써. 과장님. 사표 쓰라고. 오늘 중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할까? 용서를 할까? 서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직 5살밖에 안 된 우리 딸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가 서연이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서연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녁을 먹고 서연이를 재운 후 수진이와 다시 이야기했어요. 민수 씨. 우리 어떻게 할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지훈이는 회사를 그만뒀어. 정말 응. 그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해보자.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진짜 용서해 줄 거야.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났어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수진이를 보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올랐고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도 많이 노력했어요.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어디를 가든 미리 말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죠. 저도 변했어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서연이와 놀아주고 수진이와 데이트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아마 영원히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요. 지훈이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저희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수진이가 미안해한다고 말할 때가 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예요. 물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끝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상처는 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사랑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